제가 이제 두 개를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도자 중심의 전도회 소개. 그러니까 구도자 중심 전도회를 우리 처음 할 텐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무슨 차이가 있고, 기존 전도회랑,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가 전도회 기간이에요. 그 마지막 열린, 활짝 데이, 활짝 열린 데이. 그 주간을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에 대해서 제가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시간 중심의 LT 공동체를 하기로 했고, 또 오늘 전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모임에서, 그 TF팀에서 우리가 이제 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경험하면 좋겠다. 그리고 맛을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기존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으시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구도자 중심 전도회 소개 좀 하겠습니다. 구도자 중심 전도회가 어떤 전도회인가, 그 특징이 뭔가, 뭐가 다르지 기존 전도회랑,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다른데, 물론 기존의 대중전도회, 대전도회로 대중 중심의 전도회죠. 대전도회로 보통 그러고, 이것도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회고, 구도자 중심, 개인 중심이에요. 구도자 중심의 전도회도 예수님께 다 쓰셨던 방법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집회를 할 때, 전도의 시간, 아침, 저녁 7시 반부터 8시까지, 8시 반까지, 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뭐, 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뭐, 이렇게 집회 날짜, 장소와 더 가서 구도자를 초대하는 방식이에요. 구도자가 여기에 맞춰야 되죠. 내 시간을 집회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그 때로는 나는 저녁에는 뭐 남편이 와서 못 가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이런 핑계가 가능합니다. 근데 구도자 중심 전도에는 시간과 장소를 구도자가 편한 대로 맞춰요. 네. 구도자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식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핑계가 어려워요. 시간적인 것 때문에 못한다 하기 어려워요. 밤 몇 시도 제가 찾아가 본 적 있고, 저 이 전도를 벌써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전도를. 또 뭐 새벽 5시에도 찾아간 적 있어요. 뭐 택시 운전사인데, 뭐 아침에 나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해서 뭐 다 침대도 줘봤고 이런 그 효과를 제가 이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별의 대상 자체가 대전도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구도자를 하지만 구도자 개인의 맞춤형이 아니고 구도자의 이런 구도자겠다라는 가상을 선택해서 기별을 결정해가지고 전하거든요. 또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때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제 구도자 중심 전도회는 구도자에게 맞춥니다. 구도자가 뭐 예언에 관심이 없는데 예언 전도회는 되게 불편해요. 어렵고. 네, 관심 있는 분은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구도자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개인의 적합한 방식으로 전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니고데모 맞춤형 전도회예요. 사마리아 여인 맞춤형 전도회. 둘 다 기별이 달라요. 그 개인에게 맞는 복음을 증가했고 그들이 다 회심했습니다. 삭개오도 똑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난 구도자에게 거의 놓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별의 적합성성 때문에요. 세 번째는 대중전도에는 일단은 궁금해. 질문할 수 없어요, 강사에게. 의문을 해결할 수 없어요. 궁금하면 그냥 궁금함을 가져가거나 뭐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사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구도자 중심 전도에는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나 사마리아인 보게 되면 질의응답 하잖아요. 자유롭게 가능하고 의문이 해결되는 거야. 네 번째는 이제 구도자 케어인데 보통 저도 이제 강사로 많이 활동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구도자는 잘 몰라요. 왜냐면 구도자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다루고 식사도 구도자를 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교인들과 식사를 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아예 없고 그래서 이게 강사가 구도자를 케어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에서 다 책임지는 거죠. 근데 구도자 중심 전도에는 강사도 만나거든요. 그 강사도 또 시간을 내서 또 식사하기도 해요. 그러면 강사와 구도자가 친밀 관계를 형성돼서 교인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어요. 단임 목회자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푸시가 가능한 게 자기는 갈 거기 때문에 최대한 푸시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런 전도회를 목회를 한 후로부터 벌써 2016년까지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까지 했으니까 제가 풍량교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락 이제 향하면서 그때부터 다 내려놓았는데 그때 제가 팀을 데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통계 한 10년 정도 통계를 내보니까 232명이 이제 232명 침대를 받았더라고요.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도시일수록 더 효과적인 게 왜냐하면 도시는 그 시간에 참석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전도하면 몇 명의 구도자와 대부분은 우리 교인이에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엘렌 화이트도 큰 도시에는 공중 집회로도 접촉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목자가 자기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내야 한다. 그럼 어디에 데려오는가? 대중 집회가 안 되니까 보통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령 가르치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각이고, 남자나 여자나 이 같은 성교적 집회에 참석할 사람이 많이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도자는 모든 나라와 족속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 성경이 가정에 소개되므로 그 거룩한 진리가 깊이 마음속까지 들어간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에요. 대중 집회가 아니고 소 집회예요. 네. 자, 그러면 구도자 중심의 전도를 할 때는 이제 어떻게 구성하고 구도자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강사와 구도자가 일단 1대1로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분류를 잘해야 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전도의 팀을 구성하는데 일단 구도자 1명, 강사 1명, 그리고 조력자 1에서 3. 보통은 4명이 좋습니다. 네, 강사는 떠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 교인이 이제 2명, 최소 1명은 꼭 있어야 돼요. 강사와 구도자 둘만 두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네, 최소한 교인이 1명 붙어서 커버를 해줘야 돼요. 구도자에 따라 조력자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시간대는 오전, 오후, 저녁 보통 크게 세 타임으로 진행되고 그 오전에는 두 명 만날 수 있고 뭐 오후에는 3명 만날 수 있고 그런 시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타임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 구도자 분류는 이제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데 1순위에는 이제 대상이 1순위의 첫 번째 구도자, 두 번째 이른 양, 세 번째 장기 해석자인데 그것도 열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A급, B급, C급으로 나눕니다. A급이란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전도의 기간 동안에 3번 이상 성경 공부를 하겠다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5번 이상 약속한 사람은 A 플러스급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대부분 침례자가 거의 나옵니다. 이 정도 거의 침례자가 나와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건너서 만나는 것과 연속적으로 스테이트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게 말씀이 이게 남거든요. 계속 다음 주면 까먹는데 이게 말씀이 어제 해서 계속 말씀이 잔상이 남아서 그 말씀의 영향이 훨씬 더 커져요. 그 다음에 이제 B급인데 선약을 했는데 한 번 내지 두 번, 5번은 어려워요. 한 번 내지 2번 정도 성경 공부를 약속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분들은 보통 이때 만나가지고 또 다른 약속을 또 잡던가 아니면 다음번 기회에 또 넘기던가 이렇게 이제 방법을 좀 취합니다. C급인데 C급은 결심은 못 시켰지만 분위기 봐서 한번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배정도 A급, B급이 가장 먼저고 C급은 상 봐서 네, 이렇게 됩니다. D급인데 2순위인데 어떤 교회는 이제 A급, B급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존 교인들 성경 공부 가르쳤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겠다. 또 전도법도 좀 가르쳐 달라. 이런 전도법. 예.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 모아가지고 그 특정한 시간에 그런 기초가 필요하거나 그런 전도법을 배우기 원하거나 그러면 이제 일주일짜리 케이스를 이렇게 가르치면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해요. 네.
자, 어떻게 준비하는가? 준비 단계인데요. 일단 전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이미 하나님 일하신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이죠.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해서 뭐 여기가 이제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단계를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이 전대를 이런 구도자 준비할 때는 제일 먼저 교회에게 요구합니다. 일단은 기도로 좀 구도자를 찾아야 한다. 각 목장별로 우리에게 좀 적용하는 거예요. 영혼구원을 위한 집중할 수 있는 기도, 또 올해 전도하고 싶은 구도자 명단을 작성해 만들어요. 그 4월 달쯤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 내게 합니다. 1차 내게해요. 구도자가 이제 내지겠죠. 일단은 여하튼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을 적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접촉, 또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나 안 일하나 마음이 열린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어차피 합당한 자를 찾는 거니까 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제 8월, 9월에 이제 초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일으키는 특별한 전도회가 있는데 너 성경 공부할 마음이 없냐? 개별적으로 온다. 개인적으로 원하는 공부를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성경 공부 약속을 잡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한 번이도 괜찮다. 이제 일단 5번 해서 좋겠다. 그래서 줄어 나가는 거죠. 언제나 요구가 크고 그 다음에 줄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결심을 시켜요. 그래서 A급, B급, C급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구도자 명단이 작성이 돼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제 약 한 20일 정도 구도자가 이제 받았잖아요. 초청에 응한 구도자를 이제 시간, 장소 정리해서 A급, B급, C급 그리고 누가 거기에 같이 갈 것인가 참석할 수 있는 이 시간대 지인은 누군가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초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일 기도회가 있잖아요. 저희가 전도회 전에 10일 기도회 때 이제 전도를 위해 집중 기도하면서 최종 명단을 작성합니다. 이게 전도의 시간표라고 그래요. 전도의 시간표가 작성되는 거야. 그리고 21일 날 이제 22일이 월요일날 시작인데 21일 날에는 반드시 강사 미팅을 해야 됩니다. 줌으로 미팅을 하면 되겠죠. 줌으로 미팅, 오프라인 미팅을 해가지고 강사와 구도자랑 그 강사에게 적합한 구도자가 있어요. 네,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와 전도 구도자의 매칭이 다 되면 이제 강사 중심의 이제 전도의 시간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번째 활짝 열린 데이 주간이 열리면서 구도자 중심 전도회가 진행되고 안식일날에는 그 똑같이 우리가 안식일날 하는 것처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평일날에는 이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안식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전도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도의 시간표는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쭉 찾아봤더니 이게 2016년에 공릉제일교회에서 전도를 했더라고요. 예,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샘플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요런 거예요. 그때는 강사가 누구였냐면 저가 강사였고 제가 이제 두 전도사를 데려갔어요. 임예원 전도사랑 박명서 전도사를 데려갔습니다. 둘을 데리고 이제 훈련시키는 건데 이제 구도자가 배정받아가지고 타임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A급 예은 엄마 침례 가능성 있다. 또 A급 월수금 성경부 강하는 11시 조력자 집사님은 장뭐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예원 A급 오전에 뭐 8시 11시 여기도 A급 뭐 10시 11시 누가 조력자고 자 오후에는 똑같이 이제 60대인데 2시 반 조력자 누구고 자 근데 임예원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조력자 똑같아요. 왜냐면 그 조력자에 맞춰서 구도자를 배정해서 그래요. 그 조력자가 안 바뀝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배열할 때 그렇게 배치를 한다. 그 나머지는 이제 조력자 그때그때 좀 바뀔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저녁까지 타임을 정해가지고 네. 성경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는 시간이 취소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미팅을 할 만한 사람, 이제 그 외의 분들을 여기 이제 집어넣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구도자 중심 전도의 시간표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럼 교회에서 뭘 하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구도자 A급, B급, C급 최대한 C급은 B로, B급은 A로 이렇게 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잘 맺어서 구도자가 이 기간 동안에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삼육열린교회, 또 열린 온라인교회 똑같이 하니까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을게요. 화면을 끄고. 자, 질의응답 좀 받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중심의 LT 공동체인데요. 이미 이제 이번 주 안식일 다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안식일을 설명드렸어요. 왜 우리가 기도와 말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개인적으로. 같이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봉사 헌신이 이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가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경우가 실패를 해요, 사업이.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사랑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이 친밀한 교제 갖도록 이제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개인에게 다 맡길 수 없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공동체니까. 헨리 블랙갑이 자주 하는 말씀인데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 일을 하도록 움직이는 것이고 그 리더십의 열쇠는 사람들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LT 공동체를 시작한 거예요. 묵상 공동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진행하면서 이제 한 5년 정도 되니까 우리 문제점도 나타나고 보완도 필요하고 또 교회가 또 교회를 계속 개척하다 보니까 좀 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시간 중심의 공동체 운영의 4가지 목적은 안식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성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면 참석할 수 있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대도 맞아야 되고 사람도 맞아야 되거든요. 시간대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있는데 시간대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만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일단은 이제 경험해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효율성, 이걸 더 좋게, 효율성, 이거 참석하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거지. 보다 더 시간 중심적으로 하게 되면 지속성을 보다 더 잘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삼육 열린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회 개척될 이 모든 이 협의체 전체에 같은 말씀을 나누고 전체적으로 한 비전을 나가기 위해서 연결성, 네트워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육 열린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열린 온라인교회도 거기 참석할 수 있고 그 시간대에 그리고 선교단은 또 앞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교회 개척할 분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이 비전에 확대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게이트웨이 교회 롤메드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끼리 이게 개척한 교인들끼리의 네트워크예요. 게이트웨이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이상은 미팅이 되는데 뭐 300명짜리 뭐 300~400명짜리 자석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자석이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또 같이 이렇게 이 LT 공동체를 하게 되면 자주 만나게 되니까 이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진행 방식은 이제 첫 번째 삼육 열린교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한국 일목장과 협력해서 시간 중심의 LT 공동체를 정립하게 되면 제발 한 3개월 정도면 정립될 것 같고 또 피드백한 수정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열린 온라인 교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월부터 11월까지 11월 달쯤 이제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보완이 되고 또 같이 시간대 같으면 뭐 따로따로 할 수 있겠지만 같이 연합도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선교단은 이제 내년쯤에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열린 선교단은 이제 내년쯤 이제 이 두 공동체가 이제 다 정착이 되면 이제 열린 선교단에게도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500권 이상이 LT 교재가 나가요. 네, 그럼 500명이 계속 꾸준히 묵상한다는 거잖아요. 책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내년 뭐 2월에 또 열린 선교단에서 DTL 그 리더 수련회를 또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때 리더 수련 때 또 LT 공동체를 또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 타이밍이 딱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027년에는 다산에 이제 교회가 개척돼요. 그러면 이제 또 나가잖아요, 이분들이요. 그러면 이제 이 단체가 다 영적 소통이 일어나서 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운영 시간, 이제 6시 반 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6시 반 팀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20분은 제가 줌을 켜고 배경음악을 틀어요. CCM이 틀어줘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25분, 뭐 26분 이렇게 쭉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서, 6시 반에서 32분쯤이면 이제 반에 딱 켜요. 딱 환영 인사를 하고, 참석하지 않은 분들 체크하면 제일 먼저. 근데 참석 안 하는 분들 미리 카톡에 올리게 돼 있거든.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합니다. 근데 올리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주무시고 계신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화를 한 통합니다. 한 통을 안 받으면 그냥 끊어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을 하고, 이제 끝에 참석 못한 이유를 제가 이제 톡으로 보냅니다. 사연을 들으면, 사연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소고를 배정합니다. 미리.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한 10분간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설교를 해요. 네. 근데 이 말씀 나눔에는 4가지 패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TF팀에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저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성경 전체를 설교해 보겠냐 해서 제가 의도를 가지고 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풍성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목회적인 어떤 열정과 헌신이 없으면 정말 어렵고 쉽지 않아요. 최소 2-3시간씩 매번 이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튼 장점은 풍성해지고 포사차 정리되는 것이 있다. 이건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권장사항은 이분 짧게 리더가 뭐 돌아가면서 한 명이 배정되면 오늘 내가 묵상한 거를 내가 오늘 이런 거지 은혜 받았다. 여러분 하시잖아.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짧게. 뭐 더 깊은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뭐 하나 정도만 내가 오늘 이제 뭐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 이런 감동이 있었다. 나도 내 삶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뭐 짧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얘기한 것은 월요일 날에는 뭐 김희 장님이 하면 뭐 화요일 날에는 김영희 장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뭐 김성우 장님이 하고 돌아가면서 뭐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짧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체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흩어지니까. 한 명 리더가 한 번 더 띄워주면 이게 여러분 묵상해보지 아시겠지만 한 명이 운을 띄워주면 그 다음에 훨씬 더 쉽게 풀어가요. 예, 한 번 띄워주는 게 묵상을 나누게 굉장히 이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번 띄워주면 훨씬 더 좋은 매끄러운 묵상 나눔으로 이어가는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녹화를 하거든요. 녹화를 틀어줄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샘플링으로 녹화한 거를 들어보는 것을 샘플링을 체험해 보는 건데, 어떤 필요시에 묵상한 것이 아침에 이제 녹화가 되니까, 그거를, 같이 볼 수 있어요. 네. 네 번째는, 우리가 3명, 4명 정도일 때는 실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나누면 되니까. 네, 이런 시간 그냥 평소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어떤 팀은 3명, 4명으로 구성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더 모이지 않을 경우에는 뭐 3명, 4명이 다 할 수 있죠. 그 시간에는. 네. 그런 경우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자, 요렇게 해서 2분에서 10분 사이에 말씀 나눔이 일어난다.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지금 이제 우리 말씀 설교를 하니까 42분에 소금 나누고 인증샷 찍고 저희 인증샷 찍고 다 흩어져요. 그래서 평소 때 하는 것처럼 막상 나누면 하면 됩니다. 2명에서 3명이 기준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3명이 기준이고 일주일 동안에 그 팀이 구성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나누는 거, 그 팀이요. 그 안에 이제 속을 리더가 있는데 리더가 인도하고 1인당 7분 정도 나누면 7분 이내 나누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속을 나눈 주예요. 한 15명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5조 같은 경우에는 김영 집사, 린다 집사의 고정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이제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원하는 경우에는 고정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기도 이제 다른 사항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 화에 참석 못 한다기 때문에 수, 목, 금 이렇게 두 번 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마다 조를 나누어서 한 주 동안에 미팅합니다. 여기 이제 2조에 보면 최준환 장로님 월수만 참석하세요. 두 번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에 내가 규칙적이어야 돼요. 규칙적인 경우 내가 사정에서도 이때만 참석밖에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참석해요. 그때는 그 요율 정업돼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 분산이 안 되거든요. 관리를 할 때, 케어를 할 때. 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참석 시 준비 사항입니다. 이건 이미 이제 보통 그 공지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제 묵상 범위에 따라서 미리 묵상을 준비하는 거죠. 목적은 이제 스스로 묵상을 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각에 출석하도 꼭 하라는 것입니다. 30분 딱 되면 없으면 바로 전화하거든, 저희가. 네. 그래서 10분 전부터 이제 배경음악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정각에 참석하다고 해요. 지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각하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아예 못 오시는 경우에 거의 지각이 없습니다. 정말로. 세 번째는 이제 그때 이제 인증사를 찍고, 외모가 단지 어려울 경우에는 뭐 한 명 꺼도 괜찮지만, 이거 인증사 찍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묵상 나누었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준비해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참석 어렵고 미리 연락을 해달라. 톡방에 미리 사정 올려달라. 미참석 시 이제 반드시 전화를 드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분당 해달라고 그러고, 가능한 한 길게 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어쩌다 길게 한 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지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초대 방법이 있는데요. 초대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왜 더 많은 사람이 LT 공동체를 해서 스스로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이제 초대하는 것이고, 초대 대상자, 내가 초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LT 공동체의 목적과 운영 방법의 안내가 있어요. 그 안내서를 보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참 좋더라. 좀 하면 좋겠다. 와라. 이거 좀 공제 마음에 들면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보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면 리더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초대할 사람이 이렇고, 이런 있으면 최 리더 다 확인해가지고, 이제 이의가 없으면 이분을 초대하기로 결정을 내려요. 같이. 그 다음에 초대 날짜 확정하고, 이렇게 LT 톡방에 이제 초대해서 같이 이제 계속 묵상을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조직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 책임 리더가 있어요. 책임 리더는 LT 공동체 전체를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리더가 있는데, 부리더는 소그룹 말씀 나눌 때 그 나눈 죄의 리더예요. 네. 그 리더가 우리 돌아가면서 살고, 리더가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많을수록 편한 거죠. 그다음 기초 담당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제가 기초 담당을 하는데, 처음 말씀 묵상을 묵상 힘들어하는 분은 제가 먼저 되고 있어요. 제 첫 번째 배정을 저하가 있어서 제가 좀 가르칩니다. 어려운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해서 돕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는 말씀 묵상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을 돕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쭉 같이 지내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속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역은 제가 보니 지금 제가 거의 다 해요. 저 혼자 해도 상관없는 건데, 사역을 나눠도 더 편하다, 더 좋다. 매일 아침에 그 시간대, 저 6시 반이니까 6시쯤에 제가 올려요. 그 다음에 10분 전에 이제 음악을 틀고, 그러니까 줌주소 올린다 바로 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준비나 뭐 영상 준비 같은 것, 또 매주 소그룹 조마다 일주일씩 조가 흘러가니까, 이제 조 멤버 확정하는 것, 그리고 그럼 줌으로 소그룹 나누잖아요. 두셋씩 나누어지잖아요. 그거 나누는 거, 인증샷 찍는 거, 또 확인 안 되면 이제 전화하거나 톡 보내는 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리도와 이제 분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튼, 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분담하면 이렇게 전혀 진행하는 데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6시 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제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하는 것인데, 잠깐만요. 앞부분과 뒷부분만 볼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때가 이제 6시 30분 전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세요. 20분부터 조금 들어와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경음악이 계속 나가고,
앞부분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시간이 되면 지영자매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잖아요, 괜찮아요. 지영자매가. 네, 김춘혜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김춘혜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톡하기 전에 지영자가 저한테 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늦잠을 잤네요. 내일 꼭 들어갈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더 케어할 필요도 없고. 그래, 내일 화이팅! 이렇게 하고 끝난 거죠.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진행합니다. 지금 넘어가서 이거 뒤에 할게요. 제일 뒷부분 하겠습니다. 뒷부분. 이제 말씀이 끝나면, 사진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오늘 5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 네. 몇 번을 매겼어요. 100번째 좀 환영 좀 하자고, 그래서. 안 찍을게요. 네. 네. 자, 찍겠습니다. 7.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소그룹으로 나눠줄게요.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